여러분 안녕하세요. 애쉬비 보이는 라디오 어른이 동화의 진행자 애쉬비 아나운서 이수환, 아나운서 황윤아입니다. 어른이 동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린이 동화를 다 큰 성인이 되어버린 어른의 입장에서 다시 읽어보며 추억도 다시 되짚어가고 동심도 되찾아가는 그런 방송입니다. 단, 전공 수업을 듣고 탁해진 어른의 시점을 곁들인 채로 어느덧 대학교 2학년이 된 저는 이제 나이로 보면 완전한 어른이 맞지만 아직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동심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동시에 어린이만큼 순수한가? 하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대학 생활이 익숙하다 못해 지겨워지는 순간까지 단 한 발자국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저와 다르게 제가 보기에 수환 씨는 완전 새내기 같은데 언제 가장 어린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애매한 어른이라고 느끼나요? 우선 학생으로서 아직도 시험 기간만 되면은 왜 그렇게 책상부터 시작해서 온 방을 싹싹 치우고 싶은 건지 정말 모르겠고요. 근데 또 이제 어른으로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만 되면은 온몸이 쑤셔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은 어떤 나이, 어떤 위치에 있던 심적으로 하나씩 아픈 곳을 갖고 살아가는데 월요병, 아직 직장인이 되어보지도 못한 만년 과외선생인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환 씨는 심적으로 어떤 곳이 가장 아플 때 그래도 어른이라고 느끼시나요? 왜 우리 지하철을 타면은 역마다 안내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전자음 소리만 들으면 이게 무슨 음일까 궁금해지곤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길에서 막 서로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점점 높아져가는 저 사람들의 목소리가 무슨 음일까? 과연 클레오파트라 게임을 시키면 둘 중 누가 이길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며 지나다니곤 합니다. 자꾸 이런 것만 들리는 저 혹시 무슨 과일까요? 당신 혹시 음대생? 정답입니다. 전공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심해져가는 전공병을 체감할 때마다 저는 순수한 어린이가 될 수 없는 어른이란 것을 깨닫곤 합니다. 혹시 유나 씨는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수환 씨는 아무래도 음대생이라서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부터 줄곧 음악을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전공을 접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전공병이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그럼 오늘 예술계 식당 A코스 메뉴는? 제 기억상으로는 제육 콩나물 덮밥에 옥수수 야채전에 고구마 바탕. 그럼 총 칼로리는? 대충 계산해보면 1173칼로리? 네, 이렇게 전공을 접한 지 채 1년도 안 된 우리 식품영양학과 학생 황윤아 씨도 늘 메뉴판을 보고 총 열량을 체크하는 전공병을 갖고 있답니다. 이런 전공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로 가랑비 스며들듯 제 인생에 들어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어른입니다. 어린이 동화를 순수하고 동심 넘치는 동화로만 읽기에는 너무 커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어른이의 시점으로 동화 속 새로운 궁금증들을 찾아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동화가 아닌 각자의 일상을 새롭게 녹여본 현대판 동화, 어른이 동화 1회차 동화는 황데렐라입니다. 어른이 동화의 첫 시작인 만큼 많은 분들께 이야기 선정의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황데렐라가 선정된 거죠? 여기에는 아주 슬프고 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2024년에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는 황데렐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화 바탕으로 각색이 되었다는 점을 참고했을 때 요정 할머니와의 약속이 아닌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9시 반만 되면 서울대 입구역에서 사라지는 마법과 같은 통금에 걸린 아주 슬프고 슬픈 사람이 있거든요. 원래 소설이든 동화든 이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의 입장이 되라 라는 말이 있죠. 황데렐라 씨의 이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화를 알려주기 전에 잠깐! 수환 씨는 혹시 강의를 1배속으로 듣는 모범생인가요? 아무래도 1배속으로 틀어놓기는 해도 듣냐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1.5배속에서 2배속 그 정도를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런 수환 씨를 위해서 제가 황데렐라도 1.5배속
압축 요약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관악구의 마을에는 너는 2022년 월드컵도 못 봤겠네 라는 말을 지겹도록 듣고 살아온 2003년생의 황데렐라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평가원, 교육청의 모의고사와 수능,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로부터 모진 구박을 받고 성적표라는 독촉장을 받으며 고된 노동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황데렐라는 언젠가는 서울대라는 행복을 찾아올 것을 믿으며 버텨나갔어요. 그런 그녀는 늘 새벽까지 모 강아지가 그려진 고카페인의 음료를 마시며 자습실로 쫓겨나기는 했어도 황데렐라를 늘 위로해주던 문학 지문 속의 새, 예를 들면 아우레비 접동 하고 우는 새라던가 혹은 쥐 등의 동물 친구들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어요. 매번 글을 읽으며 새들에게 수능만 끝나면 책을 갖다 버리겠다 라는 꿈을 이야기하며 동물 친구들과 아침을 맞이한 적도 많았었죠. 그런 그녀가 결국 해냈습니다. 2024년 3월 엄청난 기대감을 품고 한껏 어깨가 으쓱해진 채로 새로 배움터도 가보고 두근두근 첫 PC방 수강 신청도 해보고 아주 그냥 이제 대학 생활을 즐길 일밖에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생겨버렸어요. 도저히 해소가 되지 않는 바로 10시만 되면 무수한 구박과 걱정을 받으며 행복한 마법이 풀리는 무시무시한 통금의 저주였죠. 설렘 가득한 과 개강 파티와 엄청난 다짐을 하고 들어온 SUV의 OT라는 무도회가 예정된 만큼 황데렐라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입을 옷이 없는디. 수험 생활을 하며 알뜰하게 모아둔 무수히 많은 후드티들을 보며 무도회에 참석하고자 했던 황데렐라는 좌절을 했어요. 그런 그녀 앞에 요정 대모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동 시간 때문에 고민하는 황데렐라를 위해 기후라는 말, 동행이라는 개를 시종과 마부로, 카드라는 호박을 마차로 변신시켜 주셨죠. 또한 옷이 없어 걱정하는 황데렐라의 말을 듣고는 지그라는 새와 제그라는 쥐에게 자기 취향을 말하게끔 하여 딱 맞는 옷을 만들어 주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황데렐라에게 경고를 했어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9시 반이 지나면 마법에 풀려나 집에서 쫓겨난다 라고요. 요정님의 엄청난 마법에 신이 난 황데렐라는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는 내내 기후동행 카드들에게 말을 걸었고 가서 어떤 말을 하면서 친구를 사귈지에 대한 조언도 받았어요. 그 결과 무도회를 너무 즐겁게 즐긴 탓에 황데렐라는 하필 밤 10시가 지나는 알람을 듣고 나서야 집에 들어가 버렸고 행복한 마법이 풀려버렸답니다. 구두는 발이 아파서 못 신은 황데렐라는 유리구두 대신 SUV에서 많은 활동을 남기며 경력을 흘리고 왔죠. 그 후로 지각한 것에 많은 구박과 꾸중을 들으며 슬퍼하며 지내던 황데렐라는 자신을 끝까지 잊지 않은 에레넬이라는 왕자님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끝까지 자신을 찾기 위해 공지문을 올리는 왕자님의 진심에 감동한 황데렐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자소서를 보여주고 결국 왕자님을 만났어요. 결국 2025년에 황데렐라는 에레넬 왕자님과 행복하게 통금이 없는 삶을 즐겁게 즐겼답니다. 눈물겨운 스토리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에레넬이라는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해졌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껏 마법을 핑계로 자꾸 도망가던 황데렐라가 올해부터는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까지 너무 만족스러운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역할에 충실해야겠죠? 지금부터 황데렐라에게 의문스러운 점을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부와 마차로 변한 기후동행 카드와 대화를 하다니, 심지어 황데렐라에게 취향을 물어보고 딱 맞는 옷을 만들어주는 지그와 제그라는 새와 쥐,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이게 언어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텐데 글쎄 이야기 속 황데렐라는 잘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언어가 안 통하는 건 물론이고 당장 비슷한 음역대로 대화하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진동수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확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진동수는 1초 동안 파동이 몇 번 반복됐는지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수치로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 진동수가 높으면 높은 소리, 낮으면 낮은 소리로 느낍니다. 오, 그러면 새는 진동수가 엄청 높겠네요? 맞습니다. 새마다 워낙 다양한 진동수와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백색 소음이라고도 불리는 자연의 소리, 그 속에 있는 새 소리는 432Hz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틈새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오케스트라 소리가 442Hz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막 엄청 높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악기잖아요. 그건 악기라서 그런 거고 백설공주가 대화를 하려면 목소리의 진동수가 맞아야 하는 거니까요. 여성의 목소리는 진동수 범위가 200에서 250Hz 정도고 엄청 목소리가 높은 아이들의 경우에도 300을 간신히 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32Hz로 지저귀는 새와 대화하려면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말하면 새와 말이 좀 통하려나요? 조금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꽤 지금 새 소리처럼 들렸어요. 측정해 볼 수는 없지만 요 정도 소리면은 얼추 새 소리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새보다도 개 소리가 더 궁금한데 저희 집에 겨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와 너무 대화를 해보고 싶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강아지와 대화요.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는 인간보다도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음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제가 잘은 몰라도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범위,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음에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겨울아, 겨울아. 겨울아, 겨울아. 겨울이 앉아. 겨울이 앉아. 결국 겨울이의 반응을 이끌어내셨군요. 근데 이게 목소리 때문인지 저 처절한 몸짓 때문인지 혹은 손에 들린 간식 때문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어른이 동화 1회차 황데렐라, 신데렐라 편이 끝났습니다. 어릴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니까 황데렐라는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동물과 소통을 하고 심지어 간식이라는 것도 없는 채로 노동을 시키다니. 어째서 다시 읽을수록 동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다음에도 재밌는 동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환, 황유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동심을 한번 곁들여서 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